체력이 전부 빠지고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단 한 가지의 가능성을 위해 페널티 박스로 뛰어들어갔다. 불타는 열정으로 한계를 뛰어넘어 그는 마지막 한 방으로 승리의 문을 열었다. 손흥민은 오늘 루턴 타운전에서 또 다시 새로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원래 축구 클럽들이 가장 긴장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A매치 이후 직후의 경기입니다. 선수들이 클럽과 국가대표 그리고 다시 클럽을 번갈아 오가면서 연이은 경기 출장과 장거리 비행으로 몸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려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 피파 바이러스에 잠식된 강팀들은 곧바로 국대 직후 경기에서 약팀에게 일격을 맞고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칫하면 토트넘도 바로 이 피파 바이러스의 희생양이 될 뻔했는데요. 토트넘은 굉장히 다양한 다국적 외국인 선수들로 이루어진 팀이기 때문에 그만큼 각국을 대표하는 주전 선수들이 많고 스쿼드 대부분이 국가대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토트넘은 루턴 타운을 상대로 일단 체력에서부터 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게다가 몸에 과부하가 걸려있는 건 손흥민 선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월드컵 예선 3차전에서 태국에게 불의의 일격을 맞으며 1대1로 비긴 한국 대표팀은 그 다음 4차 예선전만큼은 반드시 승리를 챙겨가야 했고, 손흥민이 골까지 넣으면 3대0 대승을 이끌어내기는 했으나 그만큼 팀을 이끌어야 하는 손흥민 선수는 두 경기를 전부 풀타임 뛰며 무려 180분이나 소화할 수밖에 없었고, 가뜩이나 아시아 선수들은 다른 대륙 선수들보다 이동 거리도 더 길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몸에 축적된 피로는 어마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반드시 챔스 진출권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의 몸 상태를 알면서도 출전을 강행시킬 수밖에 없었는데요. 포스텍 감독은 최정예 멤버를 꾸려 루턴 타운전에 내보냈지만 역시나 현대 축구의 모든 압박 전술의 밑바탕이 되는 체력에서 루턴에게 지고 들어갔으니 전반전은 토트넘이 루턴에게 일격을 얻어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2분 만에 루턴의 타이트 총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최악의 출발을 보인 것인데요. 심지어 그 전에 타운샌드가 손흥민을 양손으로 밀치는 장면이 있었지만 이 또한 무시되었고, 최근 손흥민은 역시나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판정 불이익을 많이 받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이른 시간에 먹힌 골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분전한다면 남은 전반전 어떻게든 동점골을 노려볼 수 있었겠지만 국가대표 경기로 지친 토트넘 선수들의 상태는 정상적이지 못했고, 심지어 손흥민 선수마저도 몇 번의 볼터치 실수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18분에는 손흥민이 골키퍼까지 제친 완벽한 찬스에서 정확한 슛으로 골대를 노렸지만 이것이 수비수의 몸에 맞고 굴절되어 골대를 무려 2번이나 튕겨나왔고, 그 뒤를 이어 베르너의 슈팅, 또 튕겨나온 공을 잡은 사르의 슈팅마저 전부 수비수의 몸에 막혀버렸고, 역대급으로 불운했던 이 장면을 본 토트넘 팬들은 오늘 경기에서 정말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 시작되자 최악의 탐욕을 부리던 쿨로셉이 빠지고 손흥민의 조력자인 존슨이 투입되었고, 이 시점부터 조금이나마 토트넘의 공격 전개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50분 존슨이 원투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측면으로 밀고 들어갔고, 그대로 반대편 베르너를 향해 예리한 크로스를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날카롭고 예리한 패스였기 때문에 상대 루턴 수비수는 공을 걷어내려다 그만 자신의 골대 안으로 밀어넣고 말았는데요. 이제 토트넘은 역전의 발편을 마련했고 무섭게 루턴 타운을 밀어붙였습니다. 77분에는 사실상 골라인을 넘은 것처럼 보였던 장면이 있었지만 이것이 정말 깻잎 반의 반장 차이로 골라인에 걸치면서 정말 토트넘은 역대급으로 운이 따라주지 않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80분이 넘어가자 토트넘 선수들은 기진맥진해졌고 발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근성을 보여준 것은 캡틴 손흥민이었습니다. 85분 토트넘 선수들 모두가 녹초가 되어 발이 땅바닥에 붙어다니는 와중 손흥민은 다시 한번 후방 지역에서 공을 직접 잡고 역습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적인 동작으로 자신을 따라붙선 선수 한 명을 가볍게 제쳐버렸고 곧바로 반대편 베르너를 향해 공을 밀어줬는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손흥민은 할 걸 다 해줬다고 볼 수 있으나 이미 체력이 고갈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세컨볼 상황을 위해 고개를 땅으로 박으면서까지 박스 안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르너의 크로스를 받은 존슨이 터치 실수를 하여 뒤로 공이 튕겨져 나왔고, 오직 이 한 가지 가능성만을 위해 전력 질주를 했던 손흥민은 그대로 공을 깔아차면서 골망을 흔들었고 이로써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손흥민은 이 골로 토트넘 역사상 득점 순위 단독 5위에 올랐고 현재 리그 득점도 15골로 정말 무섭게 득점을 쌓아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손흥민이 이 기록과 업적들보다도 더 찬사를 받는 건 바로 피치 위에서 보여준 정신력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팀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노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의 핵심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가장 많은 경기를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팀 내에서의 중요성은 국가대표에서도 마찬가지라
다른 국적의 선수들이 국가대표에서 몇 경기 정도는 휴식을 취하고 오는 것에 비해 손흥민은 국대건 클럽이건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경기를 풀타임 소화하고 있는데요. 태국과의 2연전 이후 클럽으로 복귀한 손흥민은 그 누구보다 체력 소모가 심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5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 팀 박스에서 상대팀 박스까지 달려가는 전력 질주는 그야말로 토트넘 팬들을 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을 넣자마자 손흥민은 곧바로 교체되어 기립박수를 받으며 들어갔고 벤치에서도 고개를 떨구면서 굉장히 지쳐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손흥민이 후방 지역에서 선수 한 명을 제치고 반대쪽 측면으로 연결시켜준 시점에서 이미 베르너와 존슨이 이 상황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희박한 세컨볼 가능성을 위해 심장이 터져라 달렸던 것이었죠. 이는 손흥민이 단순 에이스 공격수를 넘어 그야말로 토트넘의 축구 영웅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국의 축구 전문가는 이 손흥민의 골이 기술적으로 특별하지는 않지만 이번 시즌 손흥민이 보여준 골들 중 가장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감동적인 골이라 말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손이라는 선수의 위대함이다. 그는 이번 시즌 유럽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뛰는 선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이것이 마치 자신의 커리어 첫 데뷔전인 것처럼 뛰어다닌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얌전해 보이는 손이지만 그는 내면에 강인한 정신력과 위닝 멘탈리티를 지니고 있다. 오히려 팀이 어려움에 빠질수록 소니의 의지는 더욱 강해지는 것이다. 최근 손흥민의 골이 터진 시간대를 보아라. 이번 루턴 타운전은 86분이었고 아스톤 빌라전은 91분, 크리스탈 팰리스전은 88분, 그리고 브라이튼전에서는 경기가 끝나기 직전 96분 결승골을 어시스트하였다. 손흥민은 경기가 끝나기 직전 10분 동안 가장 무서워지는 공격수이다. 손흥민은 결코 지치지 않는다. 그의 정신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말이다. 다시 한번 손흥민은 영웅이 되어 토트넘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었고 이번 경기로 인해 토트넘이 얻어간 것은 굉장히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승점 56점으로 아스톤 빌라를 바싹 추격하게 되며 뒤따라 오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격차도 벌리면서 한시름 놓게 된 건데요. 토트넘이 향후 몇 년간 더 강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스쿼드 보강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로 얻게 되는 막대한 중계권료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이 시즌 초에 엄청난 성적을 보여줄 때만 해도 레비 회장은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을 가정하면서 돈을 썼는데요. 이번 겨울 드라구신의 영입만 봐도 토트넘답지 않게 꽤나 무리한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반드시 챔스 진출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레비 회장의 자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후반기 토트넘은 어려움이 많았고 자칫 이대로 정말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한다면 토트넘은 엄청난 빚더미에 오르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역시 예나 지금이나 토트넘을 먹여 살리는 건 오직 손흥민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영웅적인 활약으로 현재 토트넘은 챔스 진출 가시권에 놓인 상황이고 결국 손흥민의 발끝이 향후 10년간 토트넘의 미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항상 구단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는데 이제는 좀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에게 보답해줄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의 계약 종료 날짜가 다가오면서 재계약과 동시에 이런저런 이적설들이 얽히고 있는데요. 토트넘은 손흥민이 없으면 다시 중소클럽으로 되돌아갈 것이고 재계약 서류에 리그 최고 주급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